자, 오늘 우리 친구가 가져온 내용은 이제 복소수의 이해입니다. 실은 이 복소수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수학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뭐 선행학습이 아니라 관심을 이어가다가 복소수란 게 뭘까? 친구가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복소수를 어떻게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복소수라는 그 말을 들어보면 애초에 뒤에 수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그냥 짧게 생각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정수, 유리수 이런 것처럼 수를 나타내겠구나, 이 수라는 부분을 통해서 대충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짧게 처음에 간단하게 스포를 해드리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는 실수보다는 좀 되게 좀 더 큰 범위의 수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흐름을 잡기 위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수 부분부터 우리가 수가 각각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인간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수를 생각해보면, 물론 시대 흐름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건 자연수죠. 이름부터가 자연수예요, 얘는. 왜냐면 자연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개수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숫자를 세면서 또는 무슨 숫자를 나타내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연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쉽게 처음 나타냈던 거는 바로 이 자연수라는 숫자예요. 근데 이 자연수에다가 우리는 현재 뭐와 플러스 더해져가지고 정수라는 수의 범위도 또 배우잖아요. 그럼 정수라는 거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이렇게 플러스 계열의 자연수만 다뤘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빚이라는 거는 내가 사실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없는 걸 넘어서 내가 줘야 할 돈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이렇게 마이너스 계열의 숫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1, 2, 3, 4, 5 이렇게 자연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숫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된 게 뭐였냐? 그게 바로 음수였어요. 음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숫자 쓰는 방식은 자연수랑 비슷한데, 이 마이너스 기호 하나를 붙임으로써 내가 갚을 돈이 있다, 내가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갚을 돈이 있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바로 음수였는데요. 이런 자연수와 음의 정수를 합쳐서 거기 0까지 합쳐서 총 정수라는 수의 개념을 한번 배웠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볼 때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냥 경험하는, 쉽게 경험하는 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단장수가 뭘 팔았을 때 이익을 내면 검은 글씨로 흑자, 검은 글씨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비단을 상값에 비해서 물건이 너무 초과가 돼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팔면 내가 손해봤네 해서 빨간 글씨로 적자. 그래서 이 흑자, 적자 개념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바로 이 음수의 개념을 붙이면 더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자연수는 양수라는 개념에서 음수와 0이 추가돼서 이러한 수를 정수라고 이제 개념이 확장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정수보다 더 큰 개념을 또 발견하게 되죠. 네,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더 큰 개념을 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모두가 익숙할 텐데요. 바로 넘어오는 게 바로 유리수라는 놈이에요. 이 유리수라는 놈도 말이 약간은 정수, 자연수에 비해, 자연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유리수라는 게 보면은 유가 있을 유, 그걸 리가 이게 비율이 있다라는 뜻인데, 생각해 보면은 유리수가 별게 아니라 항상 자주 쉽게 드는 예시가 바로 피자를 우리가 쪼갤 때 생각하는 건데, 사람은 4명인데 피자는 한 조각이에요. 그러면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선 우리가 보통 이거를 4조각으로 이렇게 자르고 하나를 한 사람당 먹죠. 그럼 이 한 조각을 우린 전체 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분명히 1은 아니죠. 1보다 작고 심지어 4조각으로 공평하게 나눴어요. 이거를 우리는 바로 공평한 비율로 나눈 수라고 해서 유리수라고 했고, 이런 경우에는 4분의 1, 4개 중에 1개를 나타내는 이런 유리수를 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이 유리수라는 개념까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수학이 일단은 수와 관련된 거에서 먼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 수학이 가장 먼저 발전하게 계기가 된 것 중 하나가 이렇게 토지 문제거든요. 토지. 이렇게 토지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런 문제를 하면서 수학이 실제로 발전했던 건데, 보면은 자기네들끼리도 어떤 마을에 있으면 그걸 공공 소유로 할 때 이걸 분배를 할 거면은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인구수만큼 그거를 똑같은 양의 이 땅을 인구수만큼 나눌 거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할 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땅이 전체 넓이가 뭐 1제곱미터여도 사실 우리가 한 사람한테 줄 거는 결국은 4분의 1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정수 범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원래 모르던 이런 작은 숫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리수가 그러면은 더해졌다, 유리수라는 숫자가 추가됐고 유리수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보면 알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연수는 당연히 개수 셀 때 당연히 쓰이고, 정수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흑자 적자 개념과 빚 개념에서도 많이 쓰이고, 유리수 같은 경우는 특히 분배를 할 때 너무 많이 쓰이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수학자들이 워낙 생각도 다양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하다 보니까 새로운 수의 체계를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리수인데, 무리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이렇게 B랑 A라고 하면은 항상 모든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이 공식이 성립을 해요. 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일단 증명은 차치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을 한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번 이런 직각삼각형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종이접기를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짜리 종이가 있으면 그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두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둘 다 1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직각삼각형 우린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만들었어요. 분명히 만들었죠. 근데 이 변의 길이가 이 공식에 의하면은 1 더하기 1은 빗변이 C라고 하면 분명히 그 길이는 C제곱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게 있냐고요? 없어요. 이거 나타내면은 1.414 어쩌고 저쩌고 반복하지도 않고 순환하지도 않고 너무 길어요. 모르던 수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선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는 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난감한 거죠, 수학자들 입장에서. 사실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도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어요. 뭐 유명한 일화로는 이거를 퍼뜨린 사람을 강물에 빠뜨려 죽였다 할 정도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결국 수학자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정의를 해야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그냥 정의를 하자 했고, 기호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이 루트라는 기호 안에 2가 들어있으면 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야. 그럼 우리는 루트 2라고 정의할 거고, 다른 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루트 8이면 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왜냐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생각해봐도 직각삼각형이 꼭 밑변이 1, 1 이런 직각삼각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는 모든 경우에서 이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무리수가 시작이 됐고, 루트뿐만 아니라 파이, 원주율이라고 하는 파이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나중에 발견된 자연상수 2라든지 이런 다양한 무리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학자들도 어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재를 하는데 존재를 안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약간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이를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듯이 우리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있다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 없지, 그냥 개념 확장시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복소수 허수도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패턴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한 게 자연수에서 네. 출발을 해서 이 자연수만 알고 있던 인류가 어떤 이제 뭐 무역이나 상업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빚에 관한 얘기, 흑자 적자를 얘기를 하면서 마이너스 음수의 발견을 했는데, 음수와 영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정수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묶어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유리수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리수의 개념까지 또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을 또 뛰어넘는 개념을 더 큰 범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수학자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가 없으면 물론 수학자들도 이상하니까 안 만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필요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리수를 만들었고, 이 개념까지는 우리가 실수를 해요. 왜냐면 무리수도 어쨌든 직각삼각형 길이로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관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랑 또 대치되게 허수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얘는 아예 수학자들도 인정해요. 허상의 수 이름부터.
그건 뭐냐? 그게 바로 허수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양수를 제곱해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양수를 제곱하면은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뭐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인 것처럼 0의 제곱을 하면은 이건 0이 0개 있다니까 그냥 0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음수 제곱 이거를 헷갈려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음수 제곱이란 건 음수 곱하기 음수잖아요. 결국은 얘도 양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 책에 대해서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결론은 아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0일 때만 같고 심지어 나머지는 다 양수네. 그러면 이런 수 한번 생각해볼까요?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고 해볼게요. 뭐 마이너스 1 이런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던 수에는 없어요. 우리가 알던 수에는 없고 사실 만들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뭐하러 만들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만 하면 되지만 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수학자들이 이제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해 공식이란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보통 1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보통 매뉴얼화해서 하진 않지만 굳이 규칙적으로 설명하자면 B를 옆으로 뭐 넘기고 A로 나눠서 X를 구한다 이렇게 하듯이 3차 방정식에서도 이러한 규칙적인 방식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근해 공식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부에 막 더하는 수에서 여기서 음수가 나와버려요. 루트 안에 음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안에 루트 음수 더하기 루트 음수 빼기 뭐 루트 음수 양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런 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근이 2인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근해 공식으로는 풀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이 있는데 아까 직각삼각형이랑 똑같아요. 근이 있는데 근이 있다고 할 수가 없구나. 그럼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거 또 정의해야지. 필요가 하니까. 이것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러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럼 제곱해서 음수 되는 걸 정의를 해. 왜냐면 필요가 하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을 바로 i라고 하자. 이 i는 imaginary, 상상해. 우리가 직접 평상시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상상 속에. 왜냐면 분명히 근은 있는데 없다고 하는 정말 불상사가 생기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생겨난 이 개념이 허수고 이 허수랑 실수, 합한 범위 이걸 바로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얘기를 꺼낼 때 네. 복소수의 이해라고 했고 지금 중학교 학생 단위에서는 복소수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자연수부터 해서 음수, 양수, 0까지 해서 정수 그 다음에 우리 나누기를 통해서 유리수 일정한 비율로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 얘기를 할 때 빗변이 어떻게 나눌까 이게 자연수나 정수로 해결이 안 됐던 거 그래서 루트를 쓴 무리수의 발견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려운 난관이 뭐였냐면 이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름 붙일 수 있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허수의 발견으로 해서 허수까지 그리고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바로 뭐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한다. 그럼 복소수의 개념을 지금 잘 들었는데요. 용어적으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보면은 기본적으로 용어 설명이랑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로 끝낼 건데 일단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 복소수라는 게 결국 허수랑 실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는데 이 복소가 뭐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도 한자를 소자는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바탕소자입니다. 바탕소자고 혹시 그럼 복자는 복잡하다의 복자가 아닌가요? 뭐 겹칠복자. 네, 겹칠복자의 약간 복잡하다의 복자로 알고 있는데 이 복소수라는 건 아마 약간 그런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소수를 정의했을 때도 허수만 놓고 본 것도 아니고 실수만 놓고 본 게 아니라 허수와 실수를 합쳐서 바탕이 되는 걸 복소수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소수라는 것도 결국은 각각 어떻게 보면은 이 복자 그러니까 허수랑 실수를 합쳐서 바탕이 되는 수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거기서 복과 소를 써서 복소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쓰는데요. 소수는 말 그대로 바탕수. 그래서 이 원래 이 소수의 개념은 우리가
일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할 때 이 소수를 했었고 여기서 복은 겹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우선 말을 합니다. 합시다. 기본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나타내는 소수에서 네. 복소수라고 했고 이 복소수의 실체는 그 두 가지가 바로 실수하고 허수를 허수 의미한다. 이거를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듣고 싶은 게 복소수의 아름다움을 간단하게 어떻게 느껴보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사실 힘들고 이게 사실 저도 이걸 굉장히 하고는 싶었는데 이게 포기를 하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좀 이게 쓰이는 정리가 너무 고과 과정이어가지고 이게 수학이라는 게 사실 층계가 있잖아요. 뭐 하나를 하려면 이것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아랫단계를 되는데 다뤄줘야 윗단계를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함수도 배우고 다양한 걸 해야 하기 아. 때문에 일단은 패스를 했는데 저도 진짜로 이건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다뤄보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복소수를 결국은 다들 그래서 필요 없는 수라고 인지하는 생각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보지 못한 수 이놈 자체도 허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인지해야 할 거는 그렇게 따지면 고대 시대는 유리수도 필요하지 않은 수였고 고대 시대는 무리수도 필요하지 않은 수였어요. 항상 생각해야 할 거는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 허수가 어색하고 유리수가 익숙해 보이는 거지 정수만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허수를 보는 시각이 유리수를 보는 시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개념상에서 설명을 못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확장됐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뭐 복소수는 흔히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실수부, 네. i가 붙은 거는 이제 허수부 이렇게 해서 실수 허수해서 이런 상태를 이제 복소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 앞으로 만약에 이제 뭐 과학이나 뭐 같은 게 더 발달했을 네. 때 예를 들면 양자역학은 모두가 지금 그 원리로 네. 뭐 주파수도 하고 휴대폰 전파도 날리고 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우리 지금 인지 단계에서. 네. 그렇다면 수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의 체계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개념을 담기 위해서 다른 수의 체계로 네. 또 확장될 수 있다는 넘어가는 거죠. 거죠. 어떻게 뭐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나요? 네. 이건 뭐 그럼 완전히 노벨상감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의 체계를 말했지만 기존에 있는 거였지만 이 복소수의 개념까지 도달하기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56억 7천만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다른 단계로 차원을 넘긴다면 다른 수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이 수를 이해를 해야 나중에 그 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뭐 함수라든가 네. 뭐 미분적분 확률 통계 이런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의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이 복수수 얘기를 하면서 거의 한 2-30분짜리 두 장을 벌써 네. 찍었어요. 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어떤 일정한 시간에 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걸 다시 한번 세 번째 찍으면서 이 수의 이해를 조금 줄여봤습니다. 네. 자, 만약 듣고 있는 친구들도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할 때 핵심을 갖고 정해진 시간에 다루는 연습. 예를 들어서 면접 시간이 10분인데 내가 9분 동안 다른 거에 어떤 변죽만 올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엄마 시간이 끝났네. 네. 그럼 나를 설명할 길이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핵심부터 전하고 차근차근히 이유와 예시를 할 건지를 네. 친구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말은 쉽지만 항상 어려운 거거든요. 네. 자, 오늘 이것도 보면 이 수를 핵심 문장,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근거 이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